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제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개발 방식 중에서 개발과 운용을 분리를 하는 경우와 통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생산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에자일과 린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 두 가지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유행인 그런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소위 말하면 다른 경영 활동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에자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요. 이게 단어적으로 민첩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민첩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개발을 반복을 해서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니즈에 맞는 가치 제공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워터폴 방식입니다. 워터폴 방식인데 이 워터폴 방식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아주 세밀하게 잘 설계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각각의 개발을 해서 그걸 나중에 모으면 하나의 완벽한 제대로 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가 잘못되거나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버틀넥이 열리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큰 그림을 정확하게 마치 레고 조각 맞추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폴이 문제인 건 뭐냐 그러면 처음에 A라는 모양으로 설계를 한 것이 퍼펙트하게 되어지면 A가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한 게 실제로는 B였다 이거죠. 그래서 A인 줄 알고 진행을 해서 봤더니 나중에 B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소위 말하면 A를 구상을 해서 A를 만들었는데 시장에서는 B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B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게 바로 이 에자일입니다. A를 실제로 구상을 했지만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해보니 이게 B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실제로는 A라고 의도를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소통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A-나 아니면 B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류 조직이나 3류 조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에자일 방식으로 이 작은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은 A를 가지고 반복했는데 과연 이게 A인지 A-인지를 검증하면 A-로 간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원래 계획대로 이제 복구를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A를 A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에자일 방식은 작은 단위의 순환 반복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이 애초에 구상한 A가 A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A로 만들어진 것이 과연 애초에 고객이 원하는 그게 맞는지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반복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검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생산성, 말하는 코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발을 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워터폴 방식은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서 최근에 에자일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는 린이라는 게 말은 군더더기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게 도요타에서 실제로 생산하던 방법인데 린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으로 애초에 나왔었습니다. 이 도요타는 제조자잖아요. 이제 자동차죠. 제조고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이건 물건 개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린 생산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하게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제조에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퀄리티를 관리를 못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비용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단 퀄리티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되는, 비용이 과다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과잉 자원을 활용하는, 그래서 과잉 생산을 했어. 그럼 결국 과잉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도 과잉, 생산도 과잉, 재고도 과잉,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QC를 아무리 잘해서 정확히 개발했더라도 실제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 못하거나, 혹은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개발하는데 또 이 리소스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개발된 거를 바로 판매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재고로 창고에 모아놔야 되니까 또 그게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과잉들을 없애기 위해서 린이라는 군더더기 없는 생산을 하자는 게 이제 린 프로덕션인데요. 말하자면 자원도 최적, 예를 들면 한 달치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뭐 일주일치, 생산도 향후에 지금 주문을 발주를 받으면 즉시 생산해내는, 주문에 맞춰서 생산하는, 그래서 재고도 뭐 한 달치 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2, 3일 정도만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바로 딜리버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린 프로덕션인데, 그럼 이걸 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통합입니다. 통합. 실제로 생산하는 조직원들이 다 모여서 상황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잉이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협력업체와도 또 통합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와도 소통이 잘 되어서 자원을 과잉 생산할 필요가 없죠. 자인 보관할 필요가 없죠. 영업 쪽하고도 공유를 해서 생산하면 재고를 과잉 생산할 필요 없고, 재고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린 스타트의 핵심은 공동을 하는, 통합해서 하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소통이겠죠. 소통을 잘해서, 그게 이제 이걸 극대화하면 이제 빅데이터와 AI로 무장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즉시 반응해 나가면서 최적의 자원으로 최적의 생산을 해서 최적의 재고를 가져가는, 즉시 생산, 즉시 발주, 즉시 확보, 즉시 생산, 즉시 배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린 프로덕션은 생산성, 소위 말하면 비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이 린 프로덕션, 생산이 아니라 린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근데 저는 이제 업을 빼고 그냥 스타트라고 했는데, 스타트업은 이제 회사죠. 신생기업. 근데 린 스타트는 신생기업이든 기존에 있는 큰 기업이든 간에 아주 군더더기 없는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린 스타트. 이게 뭐냐면 이 스타트 그 신생기업은 모든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쨌든 정말 이 알뜰하게 최적의 방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뭔가를 생산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R&D에 상당한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지만,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생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가 제대로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똑같이 에자일과 같이 반복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성공시키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신생 회사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기존 회사도 린 방식으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니즈 파악부터 해서 사업 구상이나 사업 기획 포착이나 기능 설계나 등등등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큰 덩치 큰 회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적합한 생산을 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린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린 스타트. 모든 조직은 다 군더더기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 에자일과 린 스타트는 같은 맥락이 됩니다. 린 프로덕션, 그러니까 그 도요타가 처음에 나왔던 그런 린 방식의 생산은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비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나왔는데, 린 스타트는 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적합한 가치를 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에자일과 린 스타트업 혹은 에자일과 린 스타트는 같은 맥락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최근에 유행인 이 두 부문의 두 가지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경영이나 이런 걸 이제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플랜, 두, 시, 피드백.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평가를 한 뒤에 그 평가를 그걸 가지고 다시 대목임을 하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 플랜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래서 수정된 보완된 플랜으로 다시 실행을 하고 그걸 평가를 해봤더니 또 피드백을 하고, 플랜 2시 피드백은 이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구조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봤더니 생각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생각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다시 뭔가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조직이나 그 사람 인간의 삶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문들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게 이제 에자일이나 린 스타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앞서 얘기했던 고객 니즈 파악부터 해서 사업 기획 포착해서 뭐 등등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기능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에서 이제 이런 기존 전통적인 방식이 나오는데,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 이게 에자일이나 린 스타트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일주일 만에 구성하고 실행하고 체크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계속 이렇게 돌리면 그게 앞서 있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나 작은 어떤 그 실행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리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인 빅데이터와 뭐 이렇게 AI로 무장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플랜 2C와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돌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에자일이나 린 스타트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랑 에자일과 린 스타트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플랜 2C 피드백은 소위 말하면 그 수직적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틀인 거죠. 기존의 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에자일이나 린 스타트는 현장 조직입니다. 현장 조직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과 린 스타트가 물론 이 작은 단위의 반복을 통해서 빨리 실패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게 전제지만, 이거는 어떤 반복의 스피드보다는 이 현장 조직의 자율성, 조직원의 자율성을 베이스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이 에자일과 린 스타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섹시하고 멋있는 훌륭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지고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쭉 열거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부문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에자일과 린스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팀의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팀이 자율성이 되려고 그러면 팀원이 그런 자율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배치를.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 혹은 그 역량 개발을 할 때, 혹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할 때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적절한 적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를 만들어서 적소에 배치하는 적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적재를 만들 때도 보면, 채용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스펙을 보고 역량을 보고 이제 채용을 하죠. 그런데 한번 채용되면 이제 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시장이 이제 근육이 유연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6개월도 걸리고 6개월 이상도 걸리면 인터뷰도 막 수차례 하고 검증도 엄청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적재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적재라고 해서 아무데나 배치하는, 특히 우리 보면 그냥 순환 배치를 해서 뭐 제너리스트를 키운다고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조직 상황을 뭐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마구마구 돌리죠. 배치를 순환 배치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자율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가라고 해서 가면 자율적인 그런 그 자세를 갖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뭐 그 이유는 이제 세부적인 설명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그 CDP가 필요합니다. CDP를 만들어서 직원도 자기 그 삶을, 조직 생활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조직도 그 직원이 자율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조직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윈윈을 할 수 있는 윈윈을 할 수 있는 CDP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DP를 만들어 봤더니 이 조직과 직원이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이제 큰일인 것이죠. 그러면 맞는 그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데도 안 맞다. 그러면 이제 큰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적절한 포지션을, 그러니까 적소에 보낼 만한 소양이나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 우수한 엘리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직의 업무고 조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영진과 제대로 된 관리자만 있으면 이런 적절한 CDP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냥 전통적으로 과거에 상명하복식에, 그리고 또 배치를 해서 아무데나 배치를 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에자일이나 린스타트가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자율적인 조직을 전제로 해서 이제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는 그 현장의 조직원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너십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조직이 되면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책임을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 실패 책임을 엄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학습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를 제대로 하는 조직은 실패가 있는 조직입니다. 실패가 있는, 어떤 경우는 실패를 권장하는, 실패를 칭찬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건 학습이죠.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짧은 반복을 통한다는 얘기는 작게 실패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실패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그 책임을 감추는 거죠. 책임을 감추면 학습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제대로 된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는 결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앞서 얘기했는데 반복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를 하면 이 과정들은 다 무시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정으로.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된 그 과정을 거치는지, 이 과정을 평가한다 이야기는 결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관리자는 임원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책임은 현장에서 직원이 자기가 책임지고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큰 보상을 받고 아니면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관리자나 이런 사람이 해결해주는 이 구조가 되어서야 에자일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역량평가가 중요합니다. 과정을 관리하고 에자일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직원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직원이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량평가를 해야 돼요. 이 역량평가는 상대 평가를 해서 줄 세우기, 1등, 2등, 3등, 4등 이게 아닙니다. A는 갑은 A를 잘하고 을은 B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잘하는 장점을 만들어내는, 파악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갑에는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그 에자일의 어떤 에자일 팀에 넣어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량평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역할 베이스가 아닙니다. 역할 베이스. 과거에는 어떤 팀이 되면 팀원으로서는 부서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느냐, 업무 담당이 되는데요. 업무 담당이 아니라 역할 담당이 되는 역할. 그래서 이 역할들이 모여서 5개의 역할이 모여서 하나의 타스크를 성공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에자일이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생산성, 소위 말하면 가격으로 경쟁하는, 가격으로 차별하는, 품질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향해서 고객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제품,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지향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에자일이나 린스타트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앞서 이제 평가가, 조직에서는 평가가 실제로 된 게 있습니다. 평가를 누가 하느냐. 전통적인 상명하숙의 조직을 보면 상사가 평가를 하죠. 물론, 최근에 동료 평가도 해서 이렇게 좌우 상하의 평가를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사가 윗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이 상사가 평가를 하면 에자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자일은 자기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 평가를 위에서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되면 그 평가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자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동료가? 아니면 후배가? 중요한 것은 에자일이라는 그 과정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니 답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조직마다 이 에자일 과정을 누가 평가를 하면 제대로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죠. 왜냐하면 그 평가를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위를 가져야만이 통솔을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나 어떤 그걸 권리를 놓치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 조직마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평가를 못할 뿐이지 드러내기만 하면 다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정말 중요한데, 전통적인 방식인 상사가 평가하고 혹은 동료 평가하고 단면 평가를 하고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 평가를 그렇게 하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에자일은 그 일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 그 자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의 평가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에자일 하면 거의 100% 실패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나 이렇게 승진같이 뜨게 돼 있으면 실패는 뻔하죠. 평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분위기 혹은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후배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수평 조직. 선후배가 없이 다 호칭을 그냥 누구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공서열 이런 방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에자일 팀이 되고, 이 팀이 순환 반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그런 조직에서도 선배가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자기 전공 영역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선배가 맡은 역량이 있고 후배가 맡은 역량이 있다. 그러면 이 선배가 후배의 역할에 대해서 팽하지 않고 후배가 선배 역할에 대해서 또 무시하지 않으면 사실 연공서열이라도 됩니다. 수평 조직에서라도 또 이 역할들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역할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보면 그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은 남을 배려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자일 같은 게 상당히 좀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보면
뭐 직업의 귀천 같은 것들도 좀 따지고 역할 같은 것들도 왠지 뭐 이렇게 그 연봉 서열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아니면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을 맡고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예를 들면 이대건 뭐 부장이다 그러면 부장인 이대건이라고 했을 때 그 부장이 중요하냐 이대건이 중요하냐 보면 우리나라는 부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SIL이 되려고 그러면 성공하려고 그러면 부장이 아니라 이대건이 중요해야 됩니다. 이대건이. 그런 조직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억지로 형식적인 조직을 수평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동료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러니까 동료를 인정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역할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되는데 그 역할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이 성공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그런 역할이라면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런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 8번 교육이나 연수 이런 맥락도 앞서 CDP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직원이 결국 자율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CDP로 결국 이제 드러나겠지만 그러려고 그러면 교육 연수도 조직에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은 스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교육 혹은 뭐 교육 시간으로 뭐 평가에 반영해서 점수를 매겨서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이런 에자일이나 리스타트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스스로가 자기 나름의 어떤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 동호회처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CDP의 어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맡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교육이나 연수를 자기가 찾아서 해 나가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이나 혹은 선배가 코칭을 해주고 스포트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교육 연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센티브 혹은 뭐 보상, 뭐 승진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과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센티브나 보상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차등 보상으로 가면 에자일이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면 에자일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보상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 단위로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 단위로 하면 또 다른 옆에 있는 조직과 또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요즘 이제 그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 실제로 사전에 인센티브나 보상의 조건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어떤 나쁜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센티브나 보상 차원으로 승진해주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막 성과가 좋기 때문에 뭐 승진을 해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과 저해를 양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나 보상이나 승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에자일이나 린스타트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본부 조직, 본부 아니 조직 구조.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기능제냐, 뭐 본부제냐, 셀 조직이냐, 독립채산제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평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수평 조직이라는 거는 역할 기반으로 역할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이 어떤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직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이런 본부제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기능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 구조가 아니라 그 조직 구조에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직원이나 현장에서 해낼 수 있도록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세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이런 에자일이나 린스타트의 성공을 위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전체 맥락을 보면 정말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라는 이런 생산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경영 활동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연결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강구를 할 때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